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10월 31일 목요일 장 마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10월 2일부터 지금까지 결국에는 계속 묶어두는 채 아슬아슬하게 횡보만 하다가 마지막 날에 이렇게 12월물 기준으로 빗각을 이탈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뭐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뭐 좋지 않은 분위기 속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한 달 동안 요 묶어두는 장세에서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이제부터가 중요하죠. 이제 요게 이탈로 끝났으니까 앞으로 일시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진짜 공간이 열리러 가느냐. 저는 일단 공간을 뚫린 공간으로 향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생각을 하면서 좀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보지만 어쨌든 시장은 변동성 요소가 많기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가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거기에 맞게 관점을 새롭게 또 설정을 해서 또 좋은 트레이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장 개장 전 체크 사항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고 야간 선물은 0.81% 하락한 채 출발을 했죠. 이후에 나스닥은 추가 하락했습니다. 장 초반은 개인이 콜옵션에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나 오전 삼성전자의 급등식에 맞춰 콜옵션 우위에 양매수를 유지하며 하락 우위에 장세로 마감했습니다. 개인들이 이런 식으로 오늘 위클리 옵션에 대해서 약간 콜옵션 우위에 양매수 전략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제한적이지만 굳이 간다면은 하방으로 진행이 될 확률이 높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역시 오후장까지 좀 더 추가적으로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일단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들의 위클리 옵션 매동이다라는 거 꼭 유념해 보시기 바라고요. 실시간으로 어떤 변화하는 과정은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텔레그램을 통해서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전달을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장중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라이브 방송을 같이 참여해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한 평균적으로 500에서 600명 정도의 시청자분들이 듣고 계시니까 네, 방송하는지 몰랐다고 하시는 신규 구독자분들이 계시면 시간 되실 때마다 들어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렇게 개인들은 어쨌든 콜옵션 우위에 양매수를 유지하며 전체적으로는 개인들의 반대로 가니까 하방 우위에 장세로 마감을 했고요. 그마저 제한적이었다라는 것을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나스닥은 0.56% 하락한 채 하락했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3.35%나 하락을 했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 후에 시간외에 3.9%나 떨어졌고요. 메타는 시간외에 2.9%나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둘의 실적은 괜찮게 나왔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3분기 매출은 655.9억 달러로 예상치 645.1억 달러에 상회했고요. 주당 순이익은 3.3달러로 예상치 3.1달러 대비 높았으나 차익이 나오면서 시간에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메타의 3분기 매출은 405.9억 달러로 예상치 402.9억 달러보다 높았고 주당 순이익은 6.03달러로 예상치 5.25달러보다 높았으나 1일 활성 사용자 수가 예상을 하회하며 시간외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게 우리 장세에 영향을 미쳤고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갭 하락 출발하고 오전에 좀 하락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죠. 물론 삼성전자 때문에 반전이 살짝 있었지만 끝내 유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고려아연의 매동을 체크하고 그다음에 주가 매동과 주가의 흐름을 체크하고 프로그램 매동을 체크하고 환율을 체크해야 했죠.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약 200만 주 매도했고 SK하이닉스는 약 50만 주 매도했습니다. 고려아연은 현선물 모두 개인이 매수를 주도했고요. 떨어질 때 받아주는 게 이제 개인들이었다라는 거죠. 특히나 선물을 595억이나 매수했다라는 거. 이따가 다시 한번 언급드릴게요. 프로그램은 비차익 에서 대량 매도가 6,600억이 나왔습니다. 환율은 많이 올라가다가 이제 쉬어가고 있는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고요. 자, 오늘 밤은 잠시 후에 미국 9월 PC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2.2%였고요. 2.1%를 전망하고 있고 근원 PC는 이전 2.7%인데 2.6%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오늘 밤 사이에 이제 미국장 종료되고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또 애플의 영향력을 더 많이 받을 겁니다. 애플의 컨센은 3분기 매출액이 944억 2천만 달러에서 달러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주당 순이익은 1.55달러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3분기 매출은 1,571억 7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1.14달러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내일 살펴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장전의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은 최종적으로 9조 1,834억으로 집계됐고요. 전년 대비 277%나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8일에 나왔던 예상 실적 대비 약간 높게 나온 거죠. 그래서 예비치는 영업이익이 약 9조 1천억으로 발표되었었죠. 그래서 일단은 뭐 긍정적인 분위기로 시작은 했지만 주가는 그렇지 못했는데 이제 컨퍼런스 콜이 끝나면서 이제 좋은 소식을 동반해서 좀 올렸었죠. 한계가 있었지만요. 자, 장중 체크 내용입니다. 자, 삼성전자 바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3분기 5세대 HBM3E 사업화는 지연됐지만 퀄 승인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를 완료하는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며 4분기 중 판매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전체 HBM 3분기 매출은 전 분기보다 70% 이상 성장했고 8단과 12단 제품이 공이 양산 판매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전체 HBM 사업 내 HBM3E 매출 비중은 3분기 10% 초중반인데 향후 HBM3E 매출 비중은 5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며 삼성전자의 주가는 순식간에 58,600원 라인에서 61,200원까지 수직 상승하는 모습을 장중에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판단했던 거, 이 상승이 시장을 동반해서 계속 유지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상승세가 유지돼서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했죠. 이 상승은 누가 만들었고 또 따라오는 수급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앞으로의 이 판단을 하는 거죠. 이걸 따라가야 되는지 아니면 역방향으로 다시 밀리는 쪽을 봐야 되는지. 그러나 저는 오늘 제한적인 수급 상태를 보면서 역방향으로 다시 밀어내는 것 확률이 높겠다라고 계속 파생반과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시장 수급은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에 발맞춰서 따라왔냐를 계산해 보니까 뭐 그렇지 않다는 판단을 했다라는 거고 단계적 저항에 밀린다는 관점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이 삼성전자의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이 있기 전에 또 오늘 시장은 상당히 상승에 제한적이다라는 생각으로 하면서 만약에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인 저항을 받을 것 같다. 그래서 4단계로 제가 저항대를 나눠서 드렸습니다. 파생반의 관점을 그렇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를 모두 다 3단계까지 넘어가고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자리거든요. 344포인트 전후에 해당되는 그 자리에서 막혔다. 이게 오늘의 저항의 최종 자리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장전에 항상 지지라인과 저항라인을 잡아드리는데 장이 진행되면서 분위기가 이제 바뀌잖아요. 그럴 때 시장의 라인들을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저 위에서 보이는 저항대는 가지도 않을 거죠. 오늘 거기까지 갈 수가 없음을 위클리 옵션 만기 수급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장의 흐름에 맞게 업데이트를 해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저항 라인을 쪼개서 제가 본 마지막 저항 라인에서 밀렸다라는 거고 왜 저항 라인을 보는 것을 유지해야 했냐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가 급등할 때 전체적으로 수급이 상방으로 따라오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고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리뷰 영상 보시고 어제 라이브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리고 정혜원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여기서 삼성전자가 회복될 때 이때는 심지어 아예 안 따라왔어요. 수급이 아예 안 따라왔기 때문에 야 이거 뭐야 이거 가짜다 내려가겠다 뚫릴 수 있겠다 이거를 계속 강조를 했던 거죠. 오늘은 그래도 미세하게 따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의 끝자락까지 갔던 거죠. 네, 거기를 넘어가서 수급이 진전되면은 또 다시 업데이트를 해야겠지만 어쨌든 수급이 안 따라왔던 걸 보면은 저항대를 끝까지 유지를 했다면 오늘 마지막에 수익을 분명히 볼 수 있었던 그런 날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관점을 가지고 풀어갔고요. 왜 그랬냐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요. 외국인은
이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물량을 오히려 매도했습니다. 총 312만 주를 매도한 모건스탠리 중심으로 매도가 나왔고 최종적으로는 200만 주를 매도한 거죠. 외국인들은 이 상승에 올라타지 않은 거예요. 그냥 누가 상승시켜주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면서 매도한 겁니다. 외국인은 코스피 매도세를 계속 유지했었죠. 외국인은 또 선물 매도는 코스피 선물 매도는 줄어들긴 했으나 삼성전자의 매수세에 비해 속도가 빠르지는 못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먼저 쏜살같이 달려가는데 선물은 그에 반해 그렇게 강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반등 속도가. 그거를 감지해서 이거 조금 약한데?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세 번째, 개인들의 위클리 콜옵션이 줄어들고 풋옵션 매수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양매수 상태를 벗어나진 못했습니다. 더 올라가려면 개인들의 풋옵션이 더 우세한 채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뀐다든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콜옵션 후에 양매수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양매수 상태 유지하네. 차라리 제한적인 상태가 낫겠다. 올라갔다가 멈춰 있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매도 힘이 작용하면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매도 반응은 원래 이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이렇게까지 없었으면은 위에서 머물렀을 가능성도 있어요. 적당히 내려갔던 거 올리고 올라갔던 거 정체되면서 이제 이 정도로 끝났을 가능성도 있는데 보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됩니다. 오늘 장중에는 계속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고 마지막에 더 가파르게 매도세를 늘렸었죠. 종가 부근에 특히나 더 그랬죠. 그래서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 반응은 그대로 유지됐고 오히려 오후장에 매도가 늘어나는 것을 포착하면서 이거 이상한데 이거 안 따라오는 데를 파악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외국인의 콜옵션 매도는 대체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시장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되고 있었죠. 무엇보다 삼성전자는 55,700원을 찍을 당시 제가 삼성전자에 대한 관점을 바라보는 방법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저 위에서부터는 내려오는 거다. 저 위에서 개인들이 슈퍼개미가 6, 7천억 들어간 시점부터는 내려오는데 그리고 여기서 일본이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시장이 올라가는 거 이상하다. 여기서 내리꽂을 수 있다. 그래서 8월 5일에 급락장이 나왔고 그런데 이거 찐 반등 아니다. 618 자리 정도 시장 반등 나오고 기본 반등 나오고 다시 떨어질 것이다. 그런 식으로 풀이 해드렸죠. 그랬더니 진짜 내려오네요. 그래서 개인들은 슈퍼개미는 그 선물 대량 매수했던 거 엄청난 손실을 받겠죠. 그 상태에서 내려왔는데 그러면 여기가 저점이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단기적으로 진정은 될 수 있겠죠. 시장 종목이 어떻게 내려갈 때 이렇게 한없이 내려오기만 하겠어요? 출렁임이 있고 또 어느 정도 내려가면 지지받기도 하고 지금은 또 그동안 못 올렸던 이 추세 빗각 라인을 올라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반등이 시도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라인을 그어놨죠. 일단 여기 살펴봐야 된다. 이거 못 넘어가면 의미 없다. 두 번째 여기까지 봐줘야 된다. 이게 18% 반등이다. 그쵸? 평균적으로 15에서 20%의 삼성전자 반등 구간이 나오는데 하락장에서도 그게 계산해보니 저점 대비 여기다. 그래서 1차로 저항대 여기 중첩되는 저항대 1번, 2번 18% 평균 반등 자리를 꼭 체크를 해야겠다. 단계적으로. 근데 1번에서 오늘 막힌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힘이 안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외바닥으로 찍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 근거가 없잖아요. 저길 누가 장악했는데요. 그죠? 여기는 의문점입니다. 외국인들이 장악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55,700원을 찍을 당시 이후로 외국인이 싼 가격의 물량을 장악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8월 5일 시장의 저점에서 여기 시장의 저점에서 외국인이 이 저점입니다 하는 저점 선언을 하지 않은 거죠. 코로나 때는 장악을 했어요. 코로나 때는 외국인들이 여기 저점이에요 장악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마치 이때처럼 외국인이 저점 선언을 하며 장악하지 않은 것과 비슷한 상황인 거죠. 삼성전자가 아직 그 상황이 안 만들어졌다라는 게. 삼성전자가 이 과정을 계속 꾸준히 매도하면서 만들었잖아요.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풀어줘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풀겠습니까? 어차피 목표는 49%까지 향할 텐데 50% 언더로 갈 텐데 그러고 나서 3월 말에 공매도가 재개된 다음에 밑에서부터 끌어올리는 게 가장 합리적일 텐데 그거 다 기존에 가서 설명드렸던 내용이잖아요.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이만큼 더 때리는 거라고 외국인들이. 그래서 아직 저점이라는 근거를 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직은 삼성전자가 오늘 이렇게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따라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흐름상 그리고 54,000원의 공간이 충분히 아직도 열려있다라고 보이고요. 물론 여기까지 찍진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열려있기 때문에 긴장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 열려있는 상태에서 무작정 조금 꼬리 달았다고 해서
여기가 끝이다라고 판단하기에는 근거들이 부족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좀 더 웃돈을 주고 사는 한이 있더라도 좀 더 판단을 위에다가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확인을 하고 현재는 일시적 반등 구간에 반등 구간에 있을 것으로 더 유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일시적인 반등의 외바닥은 아닐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고려아연 좀 볼게요. 고려아연 시장에 시장 지수를 보는데 고려아연이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3시 30분 이후에 진행된 금감원의 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는 본 유상증자 건에 대해 어제 유상증자 때문에 이제 하한가를 갔잖아요. 요거는 사실 유상증자가 아니었으면은 이렇게까지 빠르게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유상증자가 너무나 뚜렷하게 이제 하한가까지 만들었던 그 사유가 되니까 유상증자가 어떻게 되는지가 앞으로 중요한 겁니다. 유상증자가 철회될 것인가 진행될 것인가는 이 고려아연의 지금 이 고려아연의 흐름을 만드는데 가장 결정적인 거예요. 지금 이번에 싸움의 가장 분쟁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은 거죠. 그래서 오늘 그 금감원의 브리핑 및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게 또 3시 30분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그 기자회견에서는 본 유상증자 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부정거래 소지가 있다면서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수사기관 이첩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고려아연 측에서는 충분히 적법하게 시행한 것이고 오해가 있다면 오해에 대해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수급적으로는 오늘 하루 종일 개인은 고려아연의 선물, 현물을 모두 매수했으며 선물은 595억을 매수했습니다. 어제 649억을 매수했고 오늘은 595억을 매수해서 거의 300억 정도를 오늘만 이틀 동안 매수를 한 거죠. 그 다음에 현물은 236억을 매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은 모두 매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물 미결은 25,121계약에서 25,974계약으로 853계약이 증가했으며 이거는 개인의 매수 미결과 금융투자의 매도 미결이 각각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유상증자 가격은 어제 67만원으로 발표를 했었죠. 근데 이렇게 최초 공시한 가격이 67만원이지만 임시 가격입니다. 12월 3일에서 12월 5일에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정될 겁니다. 그 사이에 유상증자가 철회에 대한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유상증자 가격을 향해 흘러가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상증자를 예정대로 실시하는 분위기로 진행된다면 MBK 입장에서는 특별히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제한적이죠. 오히려 보유 물량을 던지면서 이 분쟁은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죠. 분쟁이 계속될 여지가 있어야 주가는 다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 150만 원대에서 했던 고려아연의 행동을 고려할 때 고점인 150만 원대를 회복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굳이 그렇게 가격을 높일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낮춰서 뭔가를 행동할 수 있을 텐데 고려아연은 유상증자가 철회될 경우 차입했던 그 고금리로 차입했던 돈을 메울 방법을 다시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반드시 진행시키려 할 것이며 MBK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어떻게든 저지하려 할 것입니다. 여전히 시가총액은 20조 원을 상회하고 있어서 출렁임이 크다면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켜봐야 되고 그래서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요즘에 언급드리고 있고 오늘도 오전장에는 코스피 변동에 가장 크게 기여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코스피를 약 2포인트 정도 하락시킨 것으로 보이네요. 자, 다음 SK하이닉스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호재성 상승에도 오늘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이후에 호재성 상승에 반대로 하락했죠. 이거는 이제 시소 게임을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삼성전자가 다시 밀릴 때 반대로 올라오지 못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밀릴 때 시소라면 다시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늘 막판에 SK하이닉스의 힘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9만 주를 매도한 시티그룹 중심으로 외국인의 매도가 강했으며 삼성전자와 시소게임을 제대로 타지 못해서 주의가 필요한 상황 같습니다. 에너지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기존에 고가를 찍었던 자리는 61.8% 반등 자리였기 때문에 반등 추세가 일단락될 수 있음에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기술적으로 지금 자리는 SK하이닉스가 고가를 찍었던 자리와 그 다음에 저가를 찍었던 자리를 연결한 61.8% 반등 라인에서 지금 저항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의미 있는 자리에서 중요한 자리에서 저항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반등 추세가 일단락될 수 있음에도
고려해야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SK하이닉스는 코스피를 무려 7.2포인트나 떨어뜨려서 하락 기여도의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자, 나머지 종목 중에서 방송, 이제 제가 방송을 하면서 이 내용 좀 다뤘었죠. 방송 중에 나온 내용을 좀 보충 전달해 드리면 HPSP와 EST 간에 지금 싸움이 있죠. 고압 어닐링 장비를 취급하는 HPSP는 지난해 경쟁사 EST가 SK하이닉스에 같은 장비를 공급하려고 하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EST도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 무효 심판 등을 제기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송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기사에 갑자기 급등락이 생기니까 봤죠. 이제 기사에 HPS가 승소했고 EST가 패소했다라는 기사가 떴어요. 그러면서 크게 엄청나게 출렁였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HPSP가 갑자기 급등하면서, 그쵸, 여기서 이 몇 시에요? 11시 58분 점심때쯤 해가지고 갑자기 급등하면서 무려 18.23%까지 올라왔죠. 근데 EST는 반대로 급락했죠. 그 시간에 갑자기 뭐 하한가를 거의 찍으려는 듯한 기세로 막 내려왔습니다. 26.91%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주가가 출렁였는데 갑자기 제가 뭔가 좀 더 점심시간 때 확인을 하려고 봤더니 기사가 사라져 있는 거예요. 뭐지? 해서 봤더니 이게 오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한 풍문으로만 알려져 있는 걸 기사를 누가 눌러버린 겁니다. 어떤 기자분이 눌렀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주가를 지금 왔다 갔다 지금 출렁이게 해놓고 갑자기 기사는 싹 사라졌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많은 또 피해자분들이 많이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일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근데 어쨌든 이런 단순한 풍문으로만 결국엔 알려져서 결과는 불분명한 상태가 됐고요. 뭐 아니 땡굴뚝에 연기내라 뭐 그런 속담도 있듯이 뭐 뭔가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또 이렇게 된 거일 수도 있고, 근데 잘 아직 알려진 바가 없으니까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HPSP는 윗꼬리 양봉으로 최고 18.23%까지 상승했다가 4.77%로 마감했고요. EST는 강한 출렁임을 보이면서 최대 26.91%까지 갔다가 9.77까지 올라오며 밑꼬리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으니까 위클리 옵션 만기에 대한 얘기를 좀 진행해 볼게요. 시간대별 위클리 옵션 만기 이동 추정 범위를 해봤더니 오늘 345만 막는 그런 구조였는데, 점점 342.5를 향해 가던 중에 이제 그 삼성전자의 그 급등 현상이 좀 나왔던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상방으로 못 가는 쪽으로만 진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개인들이 양매수를 기록을 했지만 결국에는 상방이 더 제한이 걸린 채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거 만기 이동 추정 범위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했고, 자, 위클리 만기 결제 싸움은 이제 이제 종료된 시점으로 쓴 건데, 코스피 200은 삼성전자가 마지막에 600원 종가 급락을 시켰죠. 그래서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치고는 종가 싸움이 굉장히 치열했던 날이죠. 라이브 방송으로 함께 보신 분들은 이거를 실시간으로 다 보셨고 어떤 건지 다 아시겠지만, 오늘 위클리 옵션 치고는 종가에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삼성전자를 600원이나 종가 급락을 시키는 경우는 드물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해서 코스피 200이 339.32까지 낮아지는 모습으로 340 위클리 풋옵션이 크게 올랐죠. 그리고 342.5 위클리 풋옵션이 승리를 하는 경우가 된 겁니다. 그게 무려 3.18의 내재 가치로 결제가 됐고요. 승부를 봤던 등가 340 위클리 콜은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승부를 했던 340 위클리 콜과 풋 등가에서 그쵸 싸움을 했겠죠. 그래서 요거는 개인이 소량을 갖고 있다가 마지막에 그게 이제 없어지고 금투가 막판에 소량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소량 들어온 거 금투는 녹았습니다. 0.41에 들어가서 0으로 끝났고요. 340 위클리 풋 옵션은 외국인이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개인 소량이 있었지만 막판에 없어졌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0.1에서 0.68까지 올라가는 종가 대비 6.8배 상승한 상태로 마감을 했고요. 340 위클리 풋은 당일 최저 0.03 대비 약 23배가 올라간 거고, 종가 0.1 대비는 6.8배 올라서 종료한 거죠. 금융투자는 347.5 위클리 풋, 그다음에 345 위클리 풋에 소량 들어가 있었고, 340 위클리 콜의 막판에 좀 들어갔는데 이건 실패했고, 337.5 위클리 풋에 소량 들어가 있는 것도 결제가 안 돼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싹 다 매도로 봐도 무방한데, 이 매도가 수익이 잡힌 게 크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금융투자가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위클리 콜은 342.5가 오늘 개인이 계속 매수를 보유했던 것을 오늘 파생반의 텔레그램을 통해서 계속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위클리 콜 옵션에서 342.5의 개인 매수 물량이 살아있기 때문에 342.5를 최대한 안 주려고 할 것이다. 수익을 안 주려고 할 것이다. 342.5 위클리 콜의 프리를 계속 깎으려고 할 것이다. 라는 관점이죠. 자, 차트를 보시면 342.5 위클리 콜 옵션을 보면요. 자, 342.5 위클리 콜. 이거 개인들이 계속 오늘 붙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 안 줄 것이다 라는 거고. 그래서 이거 안 준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위로 올라가질 않아야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 안 줄 것이다. 이거 가격이 계속 0.5 이렇게 부분 놓을 때 이거 안 줄 것이다. 안 줄 것이다 한 거에 계속 들어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거 개인들이 342.5 콜 물량을 누군가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잡아먹었으면은 얘를 줄 수도 있겠죠. 개인 거 다 뺏어 먹었으니까. 근데 개인들이 계속 보유를 하고 청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줄 것이다. 그럴 확률이 높겠다. 결국에는 이렇게 녹아서 0으로 마감을 하죠. 그 무슨 말이에요? 시장은 더 이상 오르기가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파악을 해야 역으로 꼬이지 않는 거야. 최소한 내가 큰 손실을 피하는 거죠. 방향이 어떻게 진행될지 에너지를 파악하고 힘의 크기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우리는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매매하는 게 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복기를 통해서 한 번씩 더 생각을 해보고 짚어가야 다음번에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도 해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활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0으로 녹였다라는 거. 자,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 추정입니다. 외국인은 15억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개인은 이거 외과콜이 많이 죽은 거예요. 외국인들은 오늘 외과콜 개인처럼 많이 베팅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은 28억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 개인의 양매수가 대부분 다 손실이었죠. 금융투자는 양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또 나름대로 풋옵션을 또 공략을 하면서 수익 47억을 본 채 마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차트 잠깐 체크할게요. 먼저 12월 선물 몇 가지로 나눠서 볼게요. 자, 최근에 가장 많이 체크를 했던 12월 선물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봉으로 깨졌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깨졌습니다. 61.8% 반등을 이어갔어요. 어떻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등 61.8.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하고 반등 61.8.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하고 반등 61.8.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하고 반등 61.8. 하고 깨졌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61.8, 61.8, 61.8, 61.8 수렴하다가 이탈될 수 있다. 자, 오늘 이탈의 첫날인데 이게 단기 휩소이려면 단시간에 커버를 해줘야 됩니다. 시간을 오래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여기 있는 매물대는 점점 더 꺾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죠. 그러면 시간을 더 끌어서 가져야 돼요. 혹은 더 밀렸다가 가져야 돼요. 가려면.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들의 옵션 그 양매도 포지션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가다가 다시 올라갈 것도 유효합니다. 외국인들이 아직 뭐 풋옵션의 매도를 지키고 있고 뭐 매수로 크게 전환된 건 아니에요. 물론 오늘 19억을 샀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매도 포지션이 우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이겠지만 위험하다라는 거죠. 가다 보면 외국인들이 풋매도를 풀고 풋옵션 매수를 확 들이받을 수도 있거든요. 프리가 깎여 있는 상태니까. 그리고 12월 물은 이렇고 어쨌든 일봉의 마지막 그 10월 31일이니까 월봉의 마지막 날 이 빗각 추세가 비로소 깨져 버린 겁니다. 일시적일지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가능성은 위험해졌죠. 뚫릴 가능성은 4월봉 연속 음봉 마감을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자, 이날부터 7월부터 7, 8, 9, 10월 그렇죠? 거래가 줄어드는 이 동안에 시장 거래가 줄어드는 동안에 4음봉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 200 기준으로 좀 놓고 보면은 코스피 200 기준으로는 장중에 지켜오던 지지 라인을 결국 깨고 마감한 겁니다. 어디요? 여기 가까스로 지키던 거. 자, 어떻게 보면 여기 빗각도 깨졌어요. 저 빗각 깨졌습니다. 빗각 아침에 깨졌습니다. 그것도 저항이었죠. 잠깐 중간에 반등하는데 빗각 저항에 막혔죠. 윗꼬리를 막혔잖아요. 위에. 그 다음에 이탈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진작에 그 빗각 추세는 깨져 있었죠. 우리가 먼저 확인했듯이. 근데 다음 장기 이평 라인이 지지가 있었는데 오늘 이걸 지지 받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거나 살짝 이탈했거나 뭐 그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잘못하면 공간이 열리기 쉬운 구조로 가 있죠. 일시적인 현상이 되려면 일주일 이내에 휩소 형태를 만들어서 끌어올려야 하는데 오늘 삼성전자의 이런 좋은 이슈로도 들어오지 않는 것을 보면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PC 물가지수 발표, 애플, 아마존 그리고 내일 고용보고서 일정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된다면 당장의 회복 가능성은 더 낮아지게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가 매도로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매물도 쌓이고. 자, 그리고 코스닥은요 지켰습니다. 코스피 쪽만 조금 그렇게 못 지켰고 코스닥은 지켰어요. 보시다시피 8월 5일과 9월 9일을 연결한 월간 단위로 연결된 저점 추세 라인을 지켜냈습니다. 네이처셀, 삼천당 제약 등 코스닥 제약바이오 섹터의 선방에 힘입어서 반등 빗각 추세 지지를 확인했는데 그마저도 좀 아슬아슬해 보이네요. 자, 오늘 코스닥 제약 섹터를 보면은 이렇게 양봉으로 꼬리 달고 올라오고 오후장에 쭉 끌어올렸죠. 이 힘에 힘입어서 지켰다라는 거고요. 자, 종가 체크 내용입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 월말과 만나서 장마감 변동성이 좀 큰 편이었고요. 삼성전자를 종가에 600원 낮추면서 339.32로 마감했습니다. 위클리 옵션 수급은 개인이 하루 종일 콜옵션 우위의 양매수를 유지했고요. 그렇기에 제한적인 하방 장세로 판단했고요.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는 6,600억이 발생했습니다. 요게 좀 거슬리죠? 이렇게 지금 7월 12일부터 해가지고 누적 비차익 거래 매도 누적이 8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프로그램의 포지션이 하방으로 지금 쌓이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이렇게 보고요. 외국인 선물은 오늘 큰 진폭 없이 움직이다가 막판에 매수로 전환됐고요. 누적 매수세는 유지되고 있고 약 1조 4천억 전후로 추정되지만 개인들이 선물을 누적 매수로 전환되면서 그게 쌓이고 있으면서 이 효력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한 번만 매도로 강하게 외국인들이 돌린다면 금방 매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현물 매도는 오늘 8,600억 선이 나왔고요. 삼성전자가 약 200만 주 매도를 통해 약 1,200억 원 정도 매도를 한 것으로 보이고 고려아연이 약 1,500억이나 매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월물 옵션은 콜 옵션 매도를 더 증가시켜서 오늘 17억 매도로 마감을 했고요. 품매수 19억을 보였습니다. 누적 양매도는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코스피 200 기준으로 330에서 359의 수익을 보는 포지션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점점 날이 갈수록 콜 매도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즉 상방으로 막는 힘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상방으로 못 가게 막는. 그 다음에 환율은 급상승 추세에서 쉬어가는 중이고요.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주춤주춤 거리고 있습니다. 4음봉이네요.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은 크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달러 선물을 347억 매수하면서 1380원을 맞춰서 종료를 했는데 야간 시간 현재 1376.9원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이양봉 출현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변동성에 주의해야 되고 오늘 5.1% 상승한 22.65로 종료했고요. 옵션의 내재 변동성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밤 PC 물가지수 발표 그리고 미국장 종료 후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중요하고 그 결과를 꼭 보고 나스닥 움직임을 보고 나스닥 선물 움직임 보고 내일 아침 시작 전에 꼭 파악하고 좀 시나리오도 짜보고 오늘 내일장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11월 첫 거래일로 또 좋은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장세 판단을 잘 하셔서 큰 손실 없이 꾸준히 수익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구독자 텔레그램 방에 아직도 안 들어와 계신 신규 구독자분들 계시면 유튜브 댓글에 있는 채팅창 보시고 신청하셔서 카페도 입장하시고 이렇게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